그리고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면 안 된다고 책에 나오던데 체중계를 측정하는 어떤 때가 있는 건가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보통 언제 체중을 재시냐면 밥을 먹자마자 체중을 잽니다. 아이쿠 2kg 쪘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실게요. 자, 대변이 지금 여러분의 이 몸 안에 있습니다. 대변. 쉽게 말해서 똥입니다. 자, 똥의 무게는 내 몸무게다 아니다. 아니죠. 어떤 사람이 대변 몸무게를 내 몸무게로 치겠습니까? 소변 몸무게는 내 몸무게일까요? 아니죠. 음식물 근데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다 지방으로 합성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찌고 빠지고는 지방만 보는 거잖아요. 그 음식 무게를 왜 체중으로 치실까요? 밥 먹자마자 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재시는 거. 운동하자마자 또 재세요. 오늘 좀 열심히 한 것 같아. 땀 장난 아니네. 이렇게 막 짜니까 막 땀이 막 쏟아져. 야, 몇 킬로 빠졌나 보자. 100g밖에 안 빠졌네. 나 스피닝 2시간 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스피닝 2시간 하면서 지방 분해가 그렇게 빨리 될까요? 여러분, 지방이 분해가 돼가지고 뭘로 나가나요? 이게 84% 정도가 숨으로 나가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그 지방 노란색 덩어리가 이산화탄소로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16%는 물로 나가요, 물. 그럼 삼겹살이나 이런 거 드실 때 봤던 그 하얀색, 누런색 지방이 아니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 도대체 몸에서. 너무 신기하죠. 그게 2시간 만에 스피닝하면서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대사가 그렇진 않아요. 뭐 핵발전소도 아니고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재지 마시고 그러면 체중을 언제 어떻게 재면 되느냐. 제가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에 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복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세 번째는 대소변을 보시고 그 네 번째는 당연히 옷을 안 입고 재야 됩니다. 옷무게도 보통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을 지키셔서 그냥 계속 재면서 데이터로만 쌓아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데이터로 쌓이면 나중에 살이 안 빠지거나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뭐가 잘못됐네? 그때 뭐가 빠지고 뭐가 했더니 뭐가 또 잘 빠지네? 이런 내가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서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체중 데이터입니다. 그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 물만 잘 마셔도 무노력 감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WHO 같은 데서 이제 권장하는 하루 물 수분 권장 섭취를 한 2리터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음식으로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분이 하나도 없는 건빵은 도저히 먹기가 힘들죠. 대부분의 음식은 수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으로도 되니까 뭐 1리터에서 2리터 사이 정도 물을 드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수분을 또 끌어다 쓰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여름이던가 그러면 땀을 더 많이 흘리니까 최소 1리터 드시고 할 수 있으면 2리터까지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려면 따뜻한 물 먹어야 된다, 찬물 먹어야 된다 말이 많던데 어떤 온도의 물이 더 좋은가요? 굳이 따지자면 찬물이 다이어트에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찬물을 먹게 되면 열생성, thermogenesis, 너무 멋있게 들리는데 그게 일어나서 칼로리를 써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하겠죠. 근데 보통 찬물, 더운 물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식단은 안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단을 하면서 술자리나 한 번 안 나가시면 찬물, 더운 물 한 달 했던 거 다 그냥 다 한 번에 다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찬물, 더운 물로 한 달, 2달 하셔봤자 그냥 그거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식단에 좀 더 잘해보자. 그게 좀 있고 뭐 물론 작은 차이라도 계속 쌓이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찬물이 더 좋다. 그럼 찬물을 드세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한 가지. 이게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 중에는 찬물 먹었을 때 탈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조금이라도 이득 보겠다고 억지로 찬물 드시고 가시면 정말 정말 안 좋습니다. 다이어트에도 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계속 미지근한 물 드십시오. 어차피 큰 차이도 아니고 억지로 찬물 드시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이제 수면 시간이나 자야 하는 시간대가 있을까요?
다이어트도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거라서 이 몸의 한 가지 기능이거든요. 이 수면이 몸의 모든 기능에 다 관여를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좀 자고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보통은 10시 자라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초등학교 때도 난 10시에 안 잤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다는 거고 그래도 한 12시에는 주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몸을 좀 생각해서 12시에는 좀 주무셔 주세요. 뭐 어쩌다 월드컵 한일전 있으면 뭐 보는데 그거 아니고서야 되도록이면 좀 12시에 주무시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때 성장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거든요. 그래야. 근데 성장 호르몬이 이게 살이 빠지고 찌고 영향을 좀 많이 줍니다. 우리가 나이살이 생기는 원인도 이제 40, 50대 넘어가면 1년 1kg씩 찐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성장 호르몬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잘 나오게 하려면 제 시간에 일찍 잘 자야 된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 그럼 몇 시간 자야 될까? 7시간에서 9시간이 정석입니다. 나는 6시간으로도 돼. 이러면 그렇게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그래도 6시간 이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게 익숙해진 거지 몸에 맞는 건 아닌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6시간 좀 확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주무셔 주셔라. 또 중요한 거 주무시는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항상 일어나는 시간을 좀 일정하게 해주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줘야 수면 습관이 좀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일어나 주시고 요게 언제 말하는 거냐 주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말. 주말에 늦게 일어나면 사실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월화수목 힘들었으니까 금요일에 금요일 불금 늦게까지 넷플릭스 보고 팝콘 하나 먹어주고 그리고 늦게 자고 싶은데 늦게 자더라도 일찍 일어나십시오. 일찍 일어나서 생활 다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수면 사이클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어떻게든 일어나시고 만약에 또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럼 잠이 모자라니까 결국 토요일 밤엔 일찍 자게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일찍 주무세요. 아까워할 시간을 오전으로 돌려가지고 오전 시간을 잘 유용하게 쓰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 살도 덜 찌고 무엇보다 야식을 자꾸 안 먹어요. 자꾸 일어나 있으시니까 야식 더 먹는 거거든요. 수면 사이클도 맞춰주시고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환자분들 이제 비만 치료를 해주셨을 텐데 원장님 환자 케이스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감량 사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많이 빼봤거든요. 정말 수많은 분들이 있었고 사실 많이 뺐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키로수로 기억에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진짜 120에서 60 가는 분도 봤고 막 60, 70kg 이런 건 사실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고도 비만이신 분들을 빼는 경우가 많으니까 몇 킬로 뺐냐가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그분의 어떤 표정이나 행복함이 너무 바뀌는 거는 봤습니다. 저는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단순히 살을 빼는 거라고 옛날에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의 전체적인 행복도나 인생이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인생에 남는 분 중에 하나는 어떤 어머님이 계셨는데 애들을 같이 데리고 오셨거든요. 애가 둘이었어요. 아들, 딸. 근데 애들이 대기실에서 봤을 때는 좀 침울해져 있고 별로 이렇게 다운돼 있고 어머님도 핸드폰 하고 계시고 애들이랑 대화도 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고도 비만해서 살을 엄청 뺐어요. 엄청 빼가지고 완전히 날씬해져가지고 그분은 나중에 뭐 모델 같은 거를 가졌는데 그분이 그렇게 빼시는 중간에 보니까 애들 표정이 너무 밝아져 있는 거야. 애들 표정이 막 침울해져 있고 좀 그러던 자신감 없어 하던 애들이 너무 밝아져 있고 인사할 때도 너무 밝게 인사하고 그냥 딱 보이잖아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 집 애가 행복하고 되게 바뀌었다. 예. 그 어머니 바뀌니까 집안 전체가 저렇게 밝아지는구나. 약간 충격? 예, 충격을 좀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랑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대학원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막 인종차별도 겪고 이제 인종차별이 막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은근슬쩍 사람을 계속 긁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딱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아버님이 못 알아본 거예요. 딸을 못 알아본 거야. 너무 살이 쪄가지고 못 알아봐서 아버님이 데리고 왔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님이 데리고 와서 제가 진료를 받는데 다 빠지니까 이 여성분이
처음에는 되게 막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약간 화병처럼 있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그냥 기분이 엄청 좋아지셔가지고 모든 거에 짜증을 안 내셔. 짜증을 안 내시고 작은 거에도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살찌는 게 약간 악순환도 되는 게 살이 찌다 보면 작은 거에 행복을 못 느끼고 자꾸 더 짜증나고 자꾸 더 불행해지는 것 같고 자꾸 기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먹고 더 먹어 살이 더 쪄? 살쪄서 더 짜증나? 이런 식으로 이게 악순환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당연한 말 같은데 이게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제가 깨달았을 때 조금 충격을 받긴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교과서에는 없잖아요. 살쪄서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많이 먹고 많이 먹어도 살찌고 이건 교과서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강력한 원리다 이게.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고 이게 가장 기억에 납니다. 네, 일단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책을 감량혁명을 쓰게 된 게 물론 진료 볼 때 좀 힘들기도 해서 환자분들한테 차라리 책을 읽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서 제가 물론 설명은 해드리지만 어떤 전체적인 거를 이 진료 시간 안에 다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막 몇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서 요건 추천을 해드리겠다 해서 좀 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료를 좀 편안하게 본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임상 경력의 노하우가 쌓인 그런 책을 읽는다 하면서 한번 책을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사실 책을 쓰게 된 가장 강렬한 또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잘못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긴 많아요. 이 칼로리인 칼로리한 모델, 이 낡은 CICO 모델 이거 틀렸고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전 세계 학계의 정설이고 이제 이게 반박을 안 하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그냥 제가 어디 식당 가거나 어디 뭐 등산 가거나 옆에서 이 어머님들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이고 다이어트 하려면 그냥 굶어야지 뭐 방법 있겠어? 뭐 운동부터 끊어야지 운동 열심히 해야지. 다들 요 말씀만 하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옆에서 듣다 보면 식습관, 생활습관 다 잘못돼 있고 저렇게 하셔봤자 안 빠지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대화에 낄 수도 없고 너무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적인 비만을 없애기 위한 그런 사업들에서도 이제 더 이상 잘못된 칼로리 모델로만 하지 말고 좀 최신 모델들을 써가지고 좀 이제 그 사업의 방향성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언제까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세요를 강조할 것인가 라는 거를 좀 이 책을 통해서 좀 알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렇게 해서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